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 25번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민족운동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설명 보시면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인한 전쟁의 확대 과정 물론 봅니다. 1910년대부터 한 20년대까지 네,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다뤄볼 거고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에 대항한 각국의 민족운동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조금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미리 감안하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1910년대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하는데요. 1914년부터 있었던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약 5년간의 전쟁인데 유럽에서 펼쳐진 전쟁이었어요. 원래는 유럽에서 펼쳐진 열강들의 전쟁이었는데 이 틈을 타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국의 동맹국이라는 명분으로 참전을 해서 산둥반도를 점령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산둥반도라고 하면 여기를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우리 이권 침탈하면서 의화단 운동 이후에 이권 침탈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산둥반도를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이 낼름 가지고 오려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군벌이 쪼개져 있었는데 중국 정부의 21개의 요구를 강요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산둥반도의 독일 이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등등. 그리고 나서 나머지 2호, 4호, 5호 보시면은 굉장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중국 또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요구를 굉장히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전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파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종료 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베르사유 조약을 거기서 맺으면서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인정을 하니까 아예 중국 국민이 반발해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의 스토리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산둥반도까지 가지고 오려고 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워싱턴 체제 산둥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중국 국민들이 반발했잖아요. 반발하니까 조금 있다가 볼 오사운동이라는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1920년대 초반에 워싱턴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워싱턴에서 열강들이 회의를 해요.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군비를 축소, 해군 주력함의 보유율을 줄이기도 하고요. 아예 일본이 여기에서 산둥반도 이권을 포기하고 플러스 기존에 갖고 있던 영국과 일본만의 동맹도 해체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던 게 바로 워싱턴 회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의 1920년대 액션이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는 각 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족운동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3.1운동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배경이라고 하면 일본 1910년대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했었죠. 조금만 더 TMI로 설명을 한다면 헌병이 국가를 다스리는 헌병 경찰 통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매와 그리고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통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얘기를 했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이 했는데요. 윌슨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패전국의 식민지들을 니들이 마음대로 선택해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일본이 승전국의 입장이었다 보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가 원래는 우리 한반도의 혜택이
맞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움직인 거죠. 그러면서 1919년에 독립만세 시위 전개하면서 전국으로 크게 확산이 되고 일제는 그거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결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의 체제가 바뀌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료도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운동이 바로 오사운동입니다. 오사운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 침탈을 대항하면서 전국적으로, 중국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이 오사운동인데요. 네, 첫 번째로 그 배경은 신문화운동입니다. 신문화운동. 우리 조금만 TMI로 1910년대에 중국을 살펴보시면 우리 신의 혁명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신의 혁명이 있고 나서 위안스카이가 네, 재정을 부활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실패를 하고 나서 군벌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이거 이후로 일본이 산둥반도를 침략한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벌로 인해서 지방도 굉장히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둥반도를 침략하고 그거를 또 열강들이 승인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라 아예 과학과 진짜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게 나중에 여기 아래 있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크게 확산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아까 배경 얘기했을 때 여기 나와 있죠. 파리광화회의에서 일본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사운동이었고요. 그리고 베이징 대학생들이 대규모 반군벌, 아까 여기 반군벌 나와 있죠. 그리고 반일 시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아예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보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 그거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까지 확산이 되고 그리고 나서 1921년에 중국의 공산당이 창당합니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사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산둥이 망하면 중국도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랄게요.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나서 3.1운동 있고 나서 5.4운동 있고 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를 수립하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전개가 되면서 외교 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왕정이 아닌 공화제를 채택했다는 거, 공화제는 왕이 어떻다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들의 활동으로서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설치하고 독립신문도 발간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외교활동을 위해서 국무위원부를 하는 등의 외교활동을 각각 전개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무장독립운동이랑 의열투쟁도 있었습니다. 우리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우리 영화로도 봤었죠.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 조직되면서 의열투쟁을 통해서 요인의 암살, 기관의 폭파 등등의 활동을 했었다. 요 사진은 누구죠? 요 사진은 바로 윤봉길 의사였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0년 3.1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임시정부로 이어지면서 또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 이후에 의열단과 여기다 써야겠죠? 의열단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임시정부에서 한인애국단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했는지. 중국은 통일을 해야겠죠. 군벌들이 서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이 벌어지게 됩니다. 5.4운동 이후로도 군벌들이 굉장히 난립하니까 군벌을 해체하고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 순원,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순원이 중국 국민당을 조직하고, 우리 아까 앞서 있었던 중국 공산당 얘기했었죠.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결합을 해서 북벌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듭니다. 이 군대가 바로 누가 이끌었다? 장제스가 이끈 군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했던 액션이겠죠. 그 액션의 도화선이 됐던 게 바로 530 운동이라는 거였습니다. 일본계 방직 공장에서 노동자가 피살이 당합니다. 일본이니까, 게다가 노동자가 피살됐으니까 공산주의를 생각하고 있던 공산당에서 들불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전국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을 하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국민혁명군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순원이 사망을 해요. 순원이 1925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제스가 아예 권력을 장악하면서 군대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 북벌을 시작을 하고요. 중국 남부 지역으로 여기를 석권을 했더니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폭발하면서 어떤 당이 인기가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공산당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본 장제스가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고 국공합작을 일방적으로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혁명군 이끌고 북진, 그래서 베이징을 점령을 하는데요. 이 북벌을 완성하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장쩌린이라는 이 만주 지역의 군벌, 만주 군벌이랑도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장쩌린이 일본에 의해서 폭살을 당합니다. 기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장쩌린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장셰량이 국민혁명군에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북벌이 만주 지역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난징을 수도로 하는 통일정부가 수립되는데, 여기 여러분을 보시면 여기 산동 침략이라고 있습니다. 산동 침략 누가 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일본이 산동 지역을 노린, 여기가 산동반도거든요. 여기가 산동반도인데 산동을 침략했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종쳤네요. 금방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건이 처음에 있었죠? 배경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 1차 세계대전에 맞서서 어떤 파리강화회의, 그러면서 일본이 어디를 침략한다? 산둥반도를 침략하고,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요? 파리 강화 회의가 일어나서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본에 맞서서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5.4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것이 뭘로 이어져요? 그렇죠. 임시정부로 이어지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과 그리고 북벌까지 이어지게 되더라. 우리나라도 임시정부 이전에 또는 임시정부 즈음에 해서 이제 의열단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에 의해서 한인애국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